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지역구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개혁신당이 TK 지역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았다. 이 말씀부터 드릴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한국갤럽의 2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여성 유권자들에게 0%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방송해 드렸는데, 일주일 후인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개혁신당을 보수정당의 라인업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2월 넷째 주 전국 평균 3%의 지지를 받았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5%의 지지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당시 개혁신당과 결별했던 새로운 미래는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제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총선에서 제3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개혁신당이, 그리고 또 한때 지지 기반으로 TK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삼겠다 이렇게 큰소리 쳤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 제로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광주 전라에서는 2월 넷째 주 1%에서 마지막 주 3%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일각의 진단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새로운 미래와 새진보 연합은 대구 경북에서 각각 2%와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신당은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미래와 새진보 연합보다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대구 경북 출마는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출마 지역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에게 대구 경북 출마를 권유했죠. 그렇지만 이준석 본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구 경북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로 등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아직까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례대표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공관위 김영호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비례대표 출마 생각이 없다, 본인은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비례대표 출마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준석 비례대표 출마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람잡기 내지 띄워보기 수준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대변인은 개혁신당의 상징이자 아이콘인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진입해야 개혁의 불씨가 이어지고 개혁신당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공관위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런 명분을 제시할 것이다 추측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관위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당대표의 출마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립이 강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지시 내지 묵인이 없었는데도 공관위 대변인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들어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서 다들 적진에서 싸우고 있지만 저만 뒤로 빠지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한 번도 옵션으로 놓고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당 지지율이 견고한 10% 이상 나온다면 작전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마음속에 지역구 두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건데 당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수도권은 서울이면 당무를 같이 볼 수 있는데 경기도권은 출퇴근이 쉽지 않다. 최근 이 대표의 출마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 분구 지역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견고한 지역으로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죠. 그런데 또 서울에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관위의 강권에 못 이겨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강제로 권하고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아직까지도 우세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이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천 적격자로 이 대표가 공천 적격자로 확정이 됐고 또 이 대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리도 없죠. 그렇지도 않을 건데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는 본선 전쟁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는 본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장관을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지금 공천을 해둔 상태입니다. 표밭을 일구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까지 벌써 한 차례 방문해서 계양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이게 다 범죄자 이재명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재명을 타도하겠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이 지금 지역구를 또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된 지역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원희룡 전 장관은 이미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지지율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격차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도 지역구를 확정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구 불출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지가 떨어진 임종성 전 의원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만약 배지를 달고 있었다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을 발부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또다시 방탄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 아마 또다시 배지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배지를 포기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배지를 달려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에서 비례대표로 나서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비례정당에 입후보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이 같은 추측은 아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무리한 상상까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공천을 마무리하고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지역구를 포기한다. 그리고 대표직도 사퇴하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 정도 발표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발표가 있게 되면 그 뒤에 또 뒤따르는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신 나는 비례정당에서 최대한 많은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비례정당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국 혁신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갉아먹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죠.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대표의 지역구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도 이상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봤습니다. 더 많은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